저는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입시 읽어준 여자입니다. 오늘은 서울여자대학교 2020학년도 수시모집 요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일단 서울여자대학교에서 이제 눈여겨서 봐야 되는 전형이 뭐가 있나 좀 살펴봤어요. 논술수자 전형이 있고 교과수자 전형이 있는데 논술수자 전형은 150명, 교과수자 전형은 182명으로 썩 많은 인원수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바로민재랑 플러스인재 위주로 제가 접근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융합인재의 경우에는 29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터치만 하는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농어촌 학생 63명 선발한다는 거 정도가 특이사항이 되겠네요. 그래서 서울여자대학교는 올해 좀 입시 변동사항이 많은 편에 속해요. 그래서 어떤 변동사항이 있는지 제가 철저하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모집 인원에 대한 분석을 쭉 해드릴 거고요. 세부 전형별 안내에 가서 여기서부터는 제가 다른 동영상을 찍으면서 그 다음에 그 동영상의 경쟁률이라든가 이런 쪽, 그 다음에 수시 등급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 다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요 변경사항 한번 볼까요? 교과와 논술의 최저 학력 기준이 완화됩니다. 종합은 원래 최저가 없었고요. 교과와 논술에만 최저가 있었는데 그나마 좀 어렵다라고 판단했던 것들을 올해 조금 낮췄어요. 그래서 탐구 영역은 상위 1개의 과목의 등급만 반영을 하는 걸로 하고요. 예전에는 2개 등급 평균이었는데 이걸로 이제 최저를 못 맞춘 학생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이것에 대해서 요청이 좀 많았는데 결과적으로 바뀌었어요.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이 4개 영역 중에서 2개 영역 등급 7 이내이면 되고요. 결국엔 탐구를 맞춘다면 탐구 1개만 3등급 받아도 나머지 부견수 중에서 4등급 받아도 여기서 요구하는 7등급 이내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쉬워졌죠. 참고로 언어 영역 포함 시에는 2개 영역 등급 5 이내를 해야 돼서 이건 조금 큰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면접 대상자의 배수 변경이 됩니다. 5배수에서 4배수로 조정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 지도자 전형은 원래 3배수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기독교 지도자 전형에서 목회자 추천서가 폐지된 거는 아주 좋은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원 자격은요. 표는 크게 분석의 여지가 있진 않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조그맣게 반가로 3 요거는 이 3을 읽어주시면 돼요. 이 세모에 대한 설명으로는 학생부 종합전형, 논술수자 전형, 시기수자 전형 지원시,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 중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및 외국고 졸업자는 관련 서류 등기 우편을 제출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형 간의 중복 지원은 허용되고요. 본교의 전형일이 같은 2개 이상의 전형에 복수 지원한 경우에는 하나의 전형에만 응시 가능하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바로민재 전형과 플러스인재 전형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예요. 이 모집 인원에 대한 분석을 보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사실 수능 이전 면접이다, 수능 이후 면접이다라는 것 외에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최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면접의 배수 또한 둘 다 4배수로 동일하기 때문에 거기다 면접 비중 또한 40%로 동일하기 때문에 수능 이전의 면접을 보는 것이 바로민재, 수능을 보고 내가 이 학교에 갈지 말지를 결정해서 안 갈 수도 있는, 면접을 안 갈 수도 있는 그 전형이 바로 플러스인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쪽에 보시면 교과 전형이 있어요.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원수가 이렇게 배분이 되어 있는데 논술 숫자와 여기서 배분율을 나누는 게 크게 무의미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민재, 플러스인재, 교과수사 전형, 논술 전형 이렇게 4개 정도를 보는데 인원수의 배분율이랄 거 없이 다 비슷비슷해요. 특별히 유의미한 거 정도는 여기에 있는 아동학과 정도? 아동학과 되게 인기 있거든요. 그래서 아동학과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좀 많다 보니 좀 더 인원수를 늘려주는 정도다. 애초부터 언론영상학부가 좀 강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언론영상학부의 인원수가 80명이고 바로민재로 15명 플러스 인재로 9명 선발한다. 논술수사 전형은 교과 30에 논술 70이고요. 수능 최저가 있고 교과수사 전형은 교과 100에 수능 최저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밑에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과 관련해서 터치해 주실 분 없나요 하는데 지금 작년에 제가 합격시킨 케이스 중에 요 화학생명 환경과학부에 바로민재 전형이 있었고 식품응용 시스템학부 바로민재 전형도 지원시켜서 합격을 한 케이스가 있어요. 물론 경영학과와 정보보학과도 지원했는데 그 학생들이 여기를 합격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왜냐면 더 좋은 학교로 갔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국민대학교랑 숙명여대 가고 싶어 했는데 각각 원하는 학과와 원하는 학교를 지원했던 거로 기억을 알아요. 그래서 서울여대는 생각보다 입결이 높다는 점을 생각하시고 다만 이제 최저가 조금 맞추기 수월해졌기 때문에 그럼 또 어떻게 됩니까?
최저가 마치 수월해지면 입결은 조금 올라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입결은 내신 관련된 입결이죠. 9월 12일 17시까지 원서 접수하니까요.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해주시고요. 결과적으로 그냥 바로민재랑 플러스민재 분석만 하실 수 있으면 되는데, 최초 합격자 발표가 바로민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미리 일찍 면접을 보고 그 다음에 수능 보기 전에 아예 먼저 합격자 발표를 해줍니다. 그게 너무 좋죠. 그래서 난 서울예대도 좋고 또 이제 수능 보기 전에 합격을 한 상태로 수능을 보러 가고 싶다. 혹은 합격을 해서 수능을 안 보러 가고 싶다. 이런 학생들이라면 바로민재에 지원하면 참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바로민재 전형이 있는데 면접이 있고 수능 최저는 없고 수능 전 면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걸 잘 요약해줬기 때문에 서울여자대학교의 모집 요강도 꽤 잘 나온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지상은 충실한 학교 생활을 통하여 관심 분야에 대한 탐색과 기초학업 능력, 균형 있게 발전시킨 바로민재라고 합니다. 결국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학업 능력, 인성 다 들어간 거죠. 자연과학대학에서는 화학생명환경과학부와 식품위험 시스템학부 각각 제가 이제 합격시킨 케이스는 있으나 엄청 권장하진 않고요. 우리 집이 노원구다. 그 다음에 인서울을 하고 싶다. 그 다음에 여대도 좋다 하는 여학생들이라면 지원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수능 전에 최종 합격자 발표 난다는 게 너무 좋아요. 정말 만족스럽죠. 최고죠. 서류평가는 이와 같습니다. 60, 40 이렇게 들어가니까요. 4배수 선발해서 면접이 40% 반영되는데 실질적으로는 4배수 내에서도 면접을 반영했을 때 충분히 내가 4배수 내에 꼴찌로 4배수에 들었어도 면접만 반영했을 때 최초 합이 아주 됩니다. 정말로요. 서울여대는 정말 면접이 좀 까다롭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면접관 2인과 개별 블라인드 면접, 그 다음에 면접 10분 이내라고 나와 있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꼼꼼하고 어느 정도는 압박 면접도 상당히 진행된 걸로 알아요. 친절한 압박 면접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플러스제 전형 한번 볼까요? 플러스제 전형은 학전, 인 이렇게 나왔고 어느 분야든 이 중에 하나에서 우수하라는 거죠. 그러고 잠재력 있다, 이게 이제 발전 가능성이죠. 학점 발인 다 들어가는데 학점 발인 중에서 셋 중에 하나만이라도 괜찮으면, 혹은 여기 보면 하나 이상의 분야니까 세 개 다 괜찮으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 하나 괜찮은 애라는 정도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원수는 썩 많지 않습니다. 썩 많지 않고요. 여기 이제 자율전공학부와 식품위험 시스템학부만 간당간당 10명 넘는 정도입니다. 네, 이게 그런 거죠. 내가 수능이 조금 기복이 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 볼 때 보니까 내가 좀 기복이 있더라. 그래서 그냥 평소에 나오는 대로 하면은 서울대보다 더 잘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또 내가 기복이 있어서 그때 시험 망치면 서울여대보다 나쁜 학교를 가야 된다. 이런 정도의 성적대라면 써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서류평가에 관련해서는 종합평가가 학점 발인 그대로 들어가고요. 면접평가에서는 특히 학업 능력을 보진 않고 그냥 의사소통이 통하기만 하면 되고요. 그 학업 능력은 사실상 이 전공적 합성과 발전 가능성에서 자동으로 같이 채점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10일 5시까지가 원서 접수 마감이고요. 하루 정도의 여유를 두고 자소서를 다 확인을 하게 됩니다. 서울여대 또한 자소서의 반영 비중이 굉장히 큰 학교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밑에서 한 번 더 검토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융합인재 전형의 경우에는 인원수 자체가 워낙 적어서 총 해봤자 29명이고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 이렇게 인원수 적은 전형이 가끔씩 대박이 나는 케이스도 있어요. 인원수 적다고 해서 다들 안 쳐다보고 있다가 갑자기 대박이 나는 케이스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입시는요, 대박을 보면서 하기보다는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면서 높은 학교를 써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쓰라고 한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난 꼭 높은 학교 위주로 쓰고 싶다. 근데 재수는 하기 싫다. 그렇다면 반드시 낮은 학교를 하나 쓰면서 5개를 다 상향하거나 이렇게 접근하는 건 가능하다고 봐요. 네, 교과우수처 전형 보죠. 교과우수처 전형은 면접은 없고요. 최저 전형이니까 교과 최저 전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수능 최저는 우리 앞에서 잠깐 봤듯이 2개 영역 하 7등급 이내이고 탐구 영역은 상위 1개 등급만 반영한다는 점이 좀 독특한 점이죠. 참고로 제2외국어와 한문은 사회탐구 영역의 한 과목으로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대체가 가능한 학교도 있으니까 그 부분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되는데요. 이런 것에 대한 정리를 저희가 다 이미 완료한 상태고, 여러분들의 수시지원 컨설팅을 받으러 왔을 때 저는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시기 바랄게요.
교과 성적 산출 방법은 3학년 1학기까지 5개 학기를 하는 게 졸업 예정자, 즉 고3에게 적용되고요. 졸업자의 경우에는 3학년 2학기까지 반영이 되기 때문에 3학년 2학기를 반영한 학교가 80% 이상이므로 여러분들이 혹시 모를 반수라든가 이런 점을 대비해서 절대 3학년 2학기 내신을 만약에 놔버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교과 성적 기준표 보시면 2등급까지는 뭐 거의 만점에 가깝고요. 3등급까지도 거의 뭐 점수에 감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3등급까지는 큰 감점 없고요. 4등급부터는 조금 감점이 커지기 시작하고 5등급이 있으면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이 점수의 그 급간을 꼭 확인하시고, 그래서 서울여대가 이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기 원하는 학생들이 2, 3등급대 학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결과 교과 후사 전형의 경우 인문계열의 평균은 2.6 정도, 자연계열의 경우는 3.03 정도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번에 지금 최저를 좀 쉽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과 후사 전형에서 애초에 원했던 내신은 인문계열 2.4, 자연계열 2.6 정도였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2019년 말고 2018년에는 그렇게 나오기도 했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나왔냐면 최저를 2019년에 맞추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최저 때문에 떨어진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너무 최저가 어려운 경우에는 좋은 학생들을 최저를 그 순간에 못 맞췄다고 그 학생들을 못 뽑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조금 최저를 쉽게 하자라고 판단을 했고, 올해 저희 예측치는 인문계열의 평균 한 2.4 정도, 자연계열의 평균은 한 2.6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논술 전형의 경우 논술도 봐야 되고 수능 최저도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는 어떤가 했을 때 수능 최저도 역시 교과 전형과 동일하니까 별도로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영어 포함 시 이 경우에 한 5등급 이내이기 때문에 영어로 2하 5를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국어랑 수학을 어느 정도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를 바라면서 저런 최저의 방식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합격자들의 계열 평균은 인문 같은 경우는 3.81, 자연 같은 경우에는 4.42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능 최저는 교과 전형과 같고, 결과적으로는 논술의 반영 비중이 높은 편의 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논술 평가는 고사 시간이 짧은 편에 속합니다. 보통 100분, 120분인데 여기 90분이고요. 통합교과형 논술이고 제시문 자료랑 도표의 분석과 그 다음에 본인의 견해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풀어봤는데 아주 어렵진 않고요. 종합적인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검토하는 그런 문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 계열별 2개 문항이 나오고요. 인문사회 계열과 사회과학 계열, 그 다음에 미래산업융합대학 자율전공학부, 자연계열, 자연과학대학, 미래산업융합대학 이렇게 쭉 나오는데, 지금 이 문항은 사실은 인문사회 계열과 자연 계열이 제가 느끼기에는 저는 양쪽 다 풀어봤지만 그렇게 많이 다르다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문항이 인문 계열이든 자연 계열이든 요구하는 건 거의 비슷해요. 종합적인 사고력, 문제 해결력. 막 수학 문제 막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서울예대에 대해서는 제가 중요한 부분을 콕콕 집어가지고 다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언급하지 않은 부분은 이 학교가 자소서의 반영 비중이 실제로 얼마나 높은가요? 왜냐하면 어떤 것들을 언급했냐면 이 학교는 면접의 반영 비중이 굉장히 높은 학교다. 근데 이제 자소서의 반영 비중이 높다 안 높다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얘기 안 했잖아요. 왜냐면 이제 예전까지는 자소서의 반영 비중이 아주 높은 학교였어요. 아주 높은 학교였는데 최근에 자소서의 반영 비중이 좀 줄었다라는 얘기도 들려오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지,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합격시킨 케이스들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동영상에서는 우리 서울예술대학교가 어떤 장학금을 운영하고 있는지, 저는 되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장학금을 운영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경쟁률 분석도 같이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동영상에서 만나요. 안녕.